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토요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그런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도 귀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진정한 인연은 나의 부족함을 보고도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 이 가능성을 발견해 줍니다.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즐겁게 웃어주고 내 작은 행동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믿음을 심어주더라. 하지만 어떤 인연은 동일한 내 모습을 보고도 나를 나쁜 사람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트집을 잡아 비난하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깎아내리면서 마치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맺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일방적이고 권위를 얻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에도 그 인생의 시간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합니다. 내 가치를 깎아내리고 마음을 소모시키는 못된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는 맙시다. 알겠죠?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짤막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일주일간 중국 출장을 이제 마친 거죠. 이재용 회장은 28일 날 김포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소감, 그 반도체 위기론 등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는 말을 아끼네요. 이번 출장이 지난달 3일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데 하여튼 글로벌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귀국 현장에서도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는데 이 회장은 별도 메시지를 없이 그냥 공항을 빠져나간 거죠. 이 회장은 앞서서 이날 오전 11시 정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 글로벌 CEO 면담에 참석한 뒤에 곧장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이 회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CEO들한테 중국은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다, 이렇게 투자 위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시 주석이 글로벌 기업 CEO들한테 대중 투자 확대를 요청한 만큼 삼성이 향후 중국 사업 확대 등에 나설지 관심이 쏠려요. 이 회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5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은 검찰의 상고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데, 하지만 이 회장의 글로벌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네요. 국제 정세의 불안과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를 타기 위한 돌파구가 현재 절실한 거죠. 이번에 방중 기간 잇따라서 중국 기업들을 만났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네요. 지난 20일 출국했던 이 회장이 2년 만에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했고 샤오미, BYD 공장을 방문하는 등 전장 사업 확대 행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이어서 북미, 유럽, 베트남, 중동 등 세계 각지로 출장길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하여튼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 중국 시장 다지기에 나선 것은 중국 첨단 산업이 완전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와는 무관하지 않다. 삼성은 중국 기업과 스마트폰, TV 생활가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이 주요 부품 구매자라는 점에서 경쟁적인 협력자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28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중국을 예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외국 CEO를 만난 건 투자 유치가 절박하다는 신호도 볼 수 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이 회장은 이번 중국 방문길에 중국 내 주요 기업을 돌면서 공급망 외교를 펼쳤고 23일에 중국 베이징을 찾아서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오 포럼이 열리는 하이난다오로 자리를 옮겨서 개막식에 참석했고 그 개막식에는 당 서열 6위인 딩샤샹 상무부 총리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회장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회장은 공식 행사를 전후해서 중국 대표 기업 CEO들과 회동을 했고요. 22일에는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 만났고 이 보아오로 가는 길에 선전을 들러가지고 전기차 기업이죠. BYD의 왕찬프 회장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니까 올해에는 작년보다 30% 성장한 165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슈퍼밴드인 삼성에는 큰 시장입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삼성전자는 전기차의 전자제어 시스템의 그 필수적인 MCU 그리고 파워 IC, 차량용 이미지 센서, 5G, V2X 등 통신 칩 엄청나네요. 이렇게 SoC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반도체 제품군을 갖추고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용 클러스터, 센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고해상도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공급할 수 있고 삼성 SDI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등 이 전기차에 필요한 다양한 배터리 폼팩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하만은 차량 내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비롯해서 JBL, 하만 카돈, 뱅앤올, 룹슨 등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브랜드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은 부품, 시스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물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전장 플랫폼 제공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죠. 근데 복병은 중국 부품 기업의 급성장입니다. 과거에는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자선을 통해서 삼성의 공급망 위상을 토로한 바 있는데 2015년 샤오미가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삼성으로부터 올레드를 공급받으려 했지만 2년 뒤에는 납품받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레이진 회장은 삼성의 디지털 산업 공급망 지배력이 절대적이었음을 절감했고 하지만 레이진은 최근에 중국 언론을 통해서 중국 주류 스마트폰 브랜드의 플렉스블 올레드 현지화율이 98.2%에 달한다. 이제는 삼성이 공급을 끊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삼성의 지난해 중국 매출 비중은 전체 21.6%로 20.4%인 미주 매출 비중을 넘어섰고 그만큼 삼성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삼성의 주요 생산 거점입니다. 시안 반도체 공장은 삼성의 유일한 중국 메모리 생산 시설이고 삼성은 낸드 플래시 전체 40%를 이곳에서 생산합니다. 삼성 전기는 중국 텐진과 가오신에서 카메라 모듈을 비롯해서 부품 생산하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텐진과 둥관 지역 스마트폰용 올레드 모듈을 만들고 있고요. SDI는 상하이하고 베이징에서 배터리하고 전자재료 연구 개발을 이어가네요. 그래서 이 회장이 시조작과 독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중국 내 기술 협력과 공장 운영의 그런 지속 가능성,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 같아요. 가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